뉴욕의 어퍼 웨스트 사이드. 작지만 아늑한 아파트에서 80세의 마가렛은 5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 데이빗의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녀는 은퇴한 영문학 교사답게 정갈하게 빗어넘긴 은발과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지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그녀였지만 창밖을 바라보는 깊고 푸른 눈동자에는 어딘지 모를 고독함이 서려 있었다. 남편이 떠난 후 그녀는 센트럴 파크를 산책하거나 더 코너 북스토어라는 조용한 북카페에서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센트럴 파크에서 우연히 들려오는 기타 선율이 그녀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그곳에는 존이라는 60세의 기타리스트가 작은 무대 위에서 감미로운 곡을 연주하고 있었다. 소금과 후추를 섞어 놓은 듯한 머리칼, 깊고 푸른 눈동자. 한때 밴드 활동을 했던 그의 이력만큼이나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듯한 외모였다. 마가렛은 그의 연주에 매료되었고 연주가 끝난 후 그들은 자연스레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음악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마가렛이 먼저 입을 열었다. 감사합니다. 제 음악을 좋아해 주시니 기쁘네요. 존이 미소 지으며 답했다. 저는 마가렛이에요. 이 근처에 살고 있죠. 저는 존입니다. 반가워요, 마가렛. 그들은 예술에 대한 공통의 관심사를 발견하며 빠르게 가까워졌다. 존은 노동자 가정 출신으로 일찍이 학교를 그만두고 음악가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었다. 그의 삶은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만큼은 그 누구보다 뜨거웠다. 마가렛은 존의 음악에 대한 열정과 자유로운 영혼에 매료되었고 존은 마가렛의 지성과 따뜻함에 이끌렸다. 그들은 더 코너 북스토어에서 자주 만나 책과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센트럴 파크를 함께 산책하며 서로의 삶을 공유했다. 존은 마가렛을 위해 자신이 작곡한 곡들을 연주해 주었고 마가렛은 존의 연주에 귀 기울이며 잃어버렸던 삶의 활기를 되찾는 듯했다. 어느 날 존은 벼룩시장에서 산 낡은 실크 스카프를 마가렛에게 선물했다. 대단한 건 아니지만 당신에게 잘 어울릴 것 같았어요. 존이 수줍게 말했다. 고마워요. 존, 정말 아름답네요. 마가렛은 스카프를 목에 두르며 미소 지었다. 그렇게 두 사람의 만남은 계절이 바뀌도록 이어졌다. 늦가을의 센트럴파크는 어느덧 낙엽으로 뒤덮였고 둘은 낙엽을 밟으며 사랑을 속삭였다. 마가렛, 제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음악을 계속할 힘을 얻었어요. 존이 말했습니다. 존, 저야말로 당신을 만나서 정말 기뻐요. 당신의 음악은 제 삶에 큰 위로가 되고 있어요. 마가렛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제게 단순한 친구, 그 이상의 의미예요. 존이 마가렛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존, 당신은 제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마가렛이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마가렛 사랑해요. 존이 마가렛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존, 마가렛이 존의 품에 안기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고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연인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두 사람의 만남은 계속되었습니다. 존은 마가렛을 위해 자신이 작곡한 곡들을 연주해 주었고 마가렛은 존의 연주를 들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가렛, 이 곡은 당신을 생각하며 쓴 곡이에요. 존이 말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곡이에요. 존, 고마워요. 마가렛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을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존이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존, 당신은 제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마가렛이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존은 마가렛에게 자신이 아프다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마가렛, 저 사실 폐암 진단을 받았어요. 존이 침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정말이에요? 마가렛은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존, 어떻게 이런 일이? 마가렛은 눈물을 글썽이며 존의 손을 꼭 잡았다. 존은 슬픈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마주 잡았다. 저도 믿기 힘들어요.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죠. 수술이랑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존의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졌다. 마가렛은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받는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존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고 싶었다. 존,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돈 문제는 걱정하지 말아요. 마가렛이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다.
존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마가렛의 눈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다. 마가렛, 당신의 마음은 정말 고맙지만 당신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이건 제 문제이고 제가 해결해야 할 일이에요. 존은 힘겹게 말을 이어갔다. 하지만 당신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큰 짐이에요. 저에게 기대세요. 존, 우리가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마가렛은 존을 설득하려 애썼다. 며칠 후 존은 결국 마가렛의 도움을 받기로 결심했다. 그는 마가렛에게 조심스럽게 자신의 재정 상황을 털어놓았고 마가렛은 그를 돕기 위해 자신이 가진 저축과 남편 데이빗이 남긴 유산의 일부를 사용하기로 했다. 존은 마운트 사이나 이 병원에 입원하여 폐암 수술을 받았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앞으로도 기나긴 항암 치료가 남아있었다. 마가렛은 존의 곁을 지키며 그를 돌보았다. 그녀는 매일같이 병원을 찾아 존의 손을 잡아주고 책을 읽어주고 그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주었다. 존은 마가렛의 보살핌에 큰 힘을 얻었고 두 사람은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리라 다짐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날 마가렛의 가장 친한 친구인 78세의 바바라가 병문 안을 왔다. 그녀는 존을 보자마자 어딘지 모르게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마가렛,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바바라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무슨 일이야, 바바라? 마가렛이 의아해하며 물었. 존에 대해서 좀 이상한 소문을 들었어. 바바라가 망설이며 말을 꺼냈다. 무슨 소문? 마가렛의 표정이 굳어졌. 존이 예전에도 여러 여자들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는 소문이야. 너한테도 그런 목적으로 접근한 건 아닌지 걱정이 돼. 바바라가 우려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말도 안 돼. 바바라. 존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너도 알잖아. 내가 얼마나 신중한 사람인지. 내가 아무런 의심 없이 존을 도왔을 리가 없잖아. 마가렛은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래, 내 말이 맞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 만약을 대비해서 존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이라도 써달라고 해보는 게 어때? 바바라가 신중하게 조언했. 차용증이라. 마가렛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바바라의 말대로 존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을 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날 밤 마가렛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존과의 행복했던 시간들을 떠올리며 그가 자신을 속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괴로워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존에게 차용증을 써달라고 부탁하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마가렛은 평소와 다름없이 존의 병실을 찾았다. 하지만 존의 태도는 평소와는 사뭇 달랐다. 그는 마가렛을 반갑게 맞이하는 대신 침대에 누워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존, 무슨 일 있어요?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마가렛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존은 한숨을 내쉬며 마가렛을 바라보았다. 마가렛, 사실은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요. 존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무슨 일인데요? 존, 말해봐요. 마가렛은 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저 더 이상 치료를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존이 침통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존, 치료를 포기하면 안 돼요. 마가렛이 다급하게 말했다.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더 이상 당신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존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존, 돈 문제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제가 어떻게든 도와줄게요. 그러니까 제발 치료를 포기하지 마세요. 마가렛이 애원했다. 마가렛,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존이 힘겹게 말을 이어갔다. 저 사실대로 말할게요. 저 돈이 필요했어요. 존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당신에게 접근한 것도 처음엔 그 이유 때문이었어요. 존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마가렛은 큰 충격을 받았다. 마가렛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이에요? 마가렛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되물었습니다. 존은 고개를 푹 숙인 채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당신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어요. 하지만 당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게 됐어요. 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거짓말. 거짓말이죠. 존, 제발 아니라고 말해줘요. 마가렛은 흐느끼며 존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미안해요, 마가렛. 진심으로 미안해요. 존은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마가렛은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존을 믿었고
그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존의 고백은 그녀의 믿음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그럼 그동안 나한테 했던 말들은 다 뭐였어요? 그 수많은 약속들은, 그 행복했던 시간들은 다 뭐였냐고요? 마가렛은 떨리는 목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당신과 함께한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었어요. 하지만 존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뭐요? 결국 돈 때문이었다는 거잖아요. 마가렛은 존의 손을 뿌리치며 일어섰습니다. 마가렛, 제발 내 말을 믿어주세요. 처음에는 돈 때문이었지만 나중에는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했어요. 당신은 내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존이 애원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에요? 당신은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마가렛은 굵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마가렛. 정말 미안해요. 존은 흐느끼는 마가렛을 그저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마가렛은 한동안 말없이 존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존, 당신이 정말로 나를 사랑했다면 적어도 나에게 진실을 말했어야 했어요. 처음부터 나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다면 이렇게까지 고통스럽지는 않았을 거예요. 마가렛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존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만 가보겠어요. 다시는 당신을 보고 싶지 않아요. 마가렛은 싸늘하게 말하고는 병실을 나섰습니다. 존은 침대에 누워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이 마가렛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마가렛은 떠났고 그는 다시는 그녀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며칠 후 마가렛은 바바라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바바라는 충격에 빠진 마가렛을 위로하며 그녀의 결정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잘 결정했어, 마가렛. 그런 사람에게 더 이상 마음 쓸 필요 없어. 너 자신을 먼저 생각해야지. 바바라가 다독여 주었습니다. 하지만 바바라, 나는 존을 정말 사랑했어. 그를 잊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마가렛은 슬픈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시간이 약이야, 마가렛.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야. 그리고 내 곁에는 항상 내가 있잖아. 바바라는 마가렛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마가렛은 존과의 추억이 서린 더코너 북스토어와 센트럴파크를 한동안 찾지 않았다. 존이 선물했던 스카프는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다. 그녀는 한동안 슬픔과 배신감에 휩싸여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조금씩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책을 읽고 글을 쓰기 시작했고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마가렛은 서랍 정리를 하다가 존이 선물했던 스카프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스카프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목에 둘러보았습니다. 스카프에서는 존의 채취가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마가렛은 눈을 감고 존과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존을 원망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를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그 역시 힘든 삶을 살아온 사람이었고 어쩌면 자신에게 의지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마가렛은 이제 존을 용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를 용서함으로써 그녀는 자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미움과 분노를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의 아픈 사랑을 가슴 한편에 묻어둔 채 새로운 인생을 향해 나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존을 완전히 잊지는 못했지만 그와의 추억을 아름다운 기억으로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마가렛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뉴욕의 거리는 여전히 활기차고 그녀의 삶은 계속될 것입니다. 어느덧 쌀쌀한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마가렛은 센트럴 파크를 거닐며 화사하게 핀 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새 생명이 움트는 봄처럼 그녀의 마음에도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록 80세의 노인이었지만 여전히 삶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그녀를 아끼고 사랑하는 친구들과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가렛은 딸인 사라와 아들인 톰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5년 전함으로 세상을 떠난 데이빗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외롭지는 않으세요? 사라가 걱정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괜찮단다. 너희들과 바바라가 있는데 뭐가 외롭겠어. 마가렛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아빠가 돌아가신 후로 계속 혼자 지내셨잖아요. 좋은 분 만나서 남은 인생을 함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글쎄다. 그건 좀 더 생각해봐야 할 것 같구나.
마가렛은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혹시 마음에 두고 있는 분이라도 계세요? 사라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마가렛은 잠시 망설이다가 존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얼마 전에 한 남자를 만났었단다. 하지만 결국 잘 되지 않았어. 마가렛이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가렛은 존과의 만남부터 이별까지의 이야기를 차분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엄마, 정말 힘드셨겠어요? 사라가 마가렛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 덕분에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거든. 마가렛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정말 강한 분이세요. 톰이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마가렛을 바라보았습니다. 강하다니. 무슨 그냥 나이만 먹었을 뿐인데. 마가렛이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제가 아는 그 누구보다도 강하고 멋진 분이세요. 사라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고맙다. 얘들아, 너희들이 있어 엄마는 정말 든든하구나. 마가렛이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저희가 더 자주 찾아뵐게요. 외로워하지 마세요. 톰이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들만 건강하다면 엄마는 더 바랄 게 없단다. 마가렛이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밤 마가렛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그녀를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있었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희망과 용기가 가득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마가렛은 더 코너 북스토어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존과의 추억이 깃든 장소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아픔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창가 자리에 앉아 책을 읽으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녀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마가렛.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가렛은 고개를 들어 옆자리에 앉은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놀랍게도 존이 앉아 있었습니다. 존, 어떻게? 마가렛은 놀란 마음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마가렛. 존이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긴 어쩐 일이에요? 마가렛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을 만나러 왔어요. 존이 진지한 눈빛으로 마가렛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할 말이라도 있나요? 마가렛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동안의 일에 대해 사과하고 싶었어요. 존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마가렛이 싸늘하게 대꾸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적어도 제 진심을 전하고 싶었어요. 존이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진심이라고요? 당신의 진심은 결국 돈이었잖아요. 마가렛이 비꼬듯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마가렛. 처음에는 그랬지만 나중에는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했어요. 당신과 함께한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었어요. 존이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마가렛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에게 큰 상처를 줘서 정말 미안해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 알지만 그래도 사과하고 싶었어요. 존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곧 뉴욕을 떠날 거예요.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인사하고 싶었어요. 존이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디로 가는데요? 마가렛이 무심결에 물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려고요. 그곳에서 남은 인생을 조용히 보내고 싶어요. 존이 씁쓸하게 대답했습니다. 마가렛은 존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존, 당신을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의 진심을 믿고 싶어요. 마가렛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고마워요. 마가렛,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존이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몸조리 잘해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요. 마가렛이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도요, 마가렛. 진심으로 행복하길 바라요. 존이 진지한 눈빛으로 마가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존은 얼마 후 뉴욕을 떠났고 마가렛은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존과의 추억이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마가렛은 여전히 더 코너 북스토어에서 책을 읽고 글을 쓰며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끔 존이 생각나기도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의 감정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저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어느 날 마가렛은 더 코너 북스토어에서 우연히 한 젊은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기타를 연주하며 노래를 부르는 거리의 악사였습니다. 그의 음악은 어딘지 모르게 존의 음악과 닮아 있었습니다. 마가렛은 그에게서 존의 모습을 보았고
잠시 옛 추억에 잠겼습니다. 음악이 참 좋네요. 마가렛이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음악을 좋아해 주시니 기쁘네요. 젊은 남자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혹시 존이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마가렛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존이요? 아, 그분은 제 스승님이셨어요. 지금은 고향으로 돌아가셨지만요. 젊은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렇군요. 마가렛은 왠지 모를 반가움을 느꼈습니다. 그분께서는 항상 마가렛이라는 분에 대해 이야기하셨어요. 정말 아름답고 지혜로운 분이라고 하셨죠. 젊은 남자가 덧붙였습니다. 마가렛은 왠지 모를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마가렛은 가끔 그 젊은 남자의 음악을 들으러 더 코너 북스토어에 가곤 했습니다. 그의 음악을 들으며 그녀는 존과의 추억을 떠올렸고 그와의 아름다웠던 사랑을 가슴 한편에 간직한 채 오늘도 그녀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비록 80세의 노인이지만 그녀의 삶은 여전히 아름답고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인생은 때로는 슬프고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은 비록 아픔을 동반하더라도 언제나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마가렛은 젊은 음악가와 이야기를 나누며 존에 대한 그리움을 달랬습니다. 그의 음악은 존의 음악과 많이 닮아 있었고 마가렛은 그의 연주를 들으며 존과의 추억을 회상했습니다. 존은 훌륭한 음악가였어요. 그의 음악은 언제나 제 마음을 울렸죠. 마가렛이 추억에 잠긴 듯 말했습니다. 맞아요. 존은 정말 재능 있는 음악가였어요. 저에게는 스승이자 멘토 같은 분이셨죠. 젊은 음악가가 존경의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마가렛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가끔 연락하고 지내요. 얼마 전에도 통화했는데 여전히 기타를 치며 지내신다고 하더라고요. 젊은 음악가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렇군요. 다행이네요. 마가렛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존은 항상 마가렛님을 그리워했어요.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젊은 음악가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가렛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마가렛은 젊은 음악가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때로는 존에 대한 추억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마가렛은 젊은 음악가를 통해 존의 소식을 간접적으로나마 들을 수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마가렛은 오랜만에 센트럴파크를 찾았습니다. 그곳은 존과 처음 만났던 장소이자 그와 함께 수많은 추억을 쌓았던 곳이었습니다. 마가렛은 공원 벤치에 앉아 존과의 추억을 회상했습니다. 존, 잘 지내고 있나요? 당신이 떠난 후로 많은 시간이 흘렀네요. 마가렛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당신을 원망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당신을 이해해요. 그리고 용서했어요. 마가렛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당신과 함께한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었어요. 고마워요, 존. 그리고 안녕. 마가렛은 눈물을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때 누군가 마가렛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마가렛!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가렛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놀랍게도 존이 서 있었습니다. 존... 마가렛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되물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마가렛. 존이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마가렛은 여전히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당신을 만나러 왔어요. 존이 진지한 눈빛으로 마가렛을 바라보았습니다. 마가렛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고 당신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존이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존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마가렛은 존의 눈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존, 나도 당신을 많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당신을 용서했어요. 마가렛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존이 놀란 듯 되물었습니다. 네, 하지만 다시 시작하는 건. 마가렛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해해요. 당신에게는 어려운 결정이라는 것 알아요. 하지만 기다릴게요.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존이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가렛은 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존,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마가렛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마가렛. 미안해야 할 사람은 나예요. 존이 마가렛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과거의 아픔과 후회,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존, 우리 천천히 다시 시작해봐요. 마가렛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마가렛. 천천히, 아주 천천히. 존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센트럴 파크를 거닐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추억을 이야기하며 웃기도 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하며 설레기도 했습니다. 비록 그들의 사랑은 험난한 여정을 겪어야 했지만, 그들은 다시 한번 서로의 손을 잡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 마가렛과 존은 조심스럽게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며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예전처럼 뜨겁지는 않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성숙해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존은 마가렛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직접 작곡한 노래였습니다. 마가렛, 이 노래는 당신을 위해 쓴 곡이에요. 우리의 사랑과 희망을 담았어요. 존이 수줍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존. 정말 아름다운 곡이에요. 마가렛은 감동의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날 밤 마가렛은 존의 노래를 들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고 존과의 사랑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깨달았습니다. 비록 그들의 사랑은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결국 그들은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며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마가렛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뉴욕의 밤하늘은 별들로 가득했고 그녀의 마음은 평화와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그녀를 사랑하는 존이 있었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희망과 용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80세의 노인이었지만 그녀의 사랑은 여전히 젊었고 그녀의 인생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인생은 때로는 슬프고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은 비록 아픔을 동반하더라도 언제나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시간이 흘러 마가렛과 존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산책을 하고 영화를 보고 음악을 들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존은 마가렛을 위해 아름다운 곡들을 작곡했고 마가렛은 존의 음악을 들으며 삶의 기쁨을 느꼈습니다. 존, 당신의 음악은 언제나 제 마음을 위로해줘요. 마가렛이 감동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가렛, 당신은 제 음악의 영감이에요. 당신이 없었다면 이런 곡들을 쓸 수 없었을 거예요. 존이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마가렛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과거를 존중했고 현재의 사랑에 충실했습니다. 그들은 나이 차이를 뛰어넘어 진정한 사랑을 나누었고 그들의 사랑은 날이 갈수록 더욱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존은 마가렛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마가렛,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남은 인생을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존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존, 마가렛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당신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요. 마가렛이 기쁨의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가족과 친구들의 축복 속에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비록 늦은 나이에 시작된 사랑이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진실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더욱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존은 마가렛을 위해 아름다운 곡들을 계속 작곡했고 마가렛은 존의 곁에서 그를 응원하며 내조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여행을 다니며 세상을 구경했고 서로의 취미를 공유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가렛, 당신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존이 로맨틱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존, 당신은 제게 기적 같은 선물이에요. 마가렛이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아름다운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들은 나이가 들어도 변치 않는 사랑을 맹세했고 그 맹세는 그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마가렛과 존은 백발의 노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존, 당신을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마가렛이 90세 생일날 존에게 말했습니다. 마가렛, 당신은 제 삶의 전부예요. 당신 없는 인생은 상상할 수도 없어요. 존이 감동 어린 눈빛으로 마가렛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지난 세월 동안 함께 쌓아온 추억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존은 마가렛에게 마지막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녀를 위해 작곡한 마지막 노래였습니다. 마가렛, 이 노래는 당신을 향한 제 마지막 사랑의 노래예요. 영원히 당신을 사랑할 거예요. 존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존. 마가렛은 눈물을 글썽이며 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얼마 후 존은 마가렛의 곁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가렛은 존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며 그의 영원한 안식을 기도했습니다. 존이 떠난 후 마가렛은 존과의 추억을 회상하며 남은 생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존이 자신에게 남긴 사랑과 음악을 통해 위안을 얻었고 존과의 아름다운 사랑을 영원히 가슴속에 간직했습니다. 마가렛은 존이 떠난 지 몇 년 후 존의 곁으로 떠났습니다. 그녀의 장례식에는 그녀의 가족, 친구들, 그리고 그녀와 존의 사랑을 아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마가렛과 존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추억하며 그들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했습니다. 마가렛과 존의 사랑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게 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나이와 죽음을 초월한 영원한 사랑의 표본으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더 코너 북스토어 한켠에 자리 잡은 낡은 기타와 함께 그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비록 이 세상에서는 끝이 났지만 그들의 영혼은 영원히 함께하며 아름다운 선율로 남아 우리에게 사랑의 가치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마가렛이 세상을 떠난 후 그녀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오래된 일기장이 발견되었습니다. 일기장에는 마가렛이 존을 만나 사랑하고 이별했던 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딸 사라와 아들 톰은 어머니의 일기장을 통해 어머니의 삶과 사랑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정말 존 아저씨를 많이 사랑하셨던 것 같아. 사라가 일기장을 읽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두 분의 사랑은 정말 아름다웠어. 비록 늦게 시작된 사랑이었지만 그 어떤 사랑보다 진실하고 열정적이었던 것 같아. 톰이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라와 톰은 어머니의 일기장을 출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사랑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책의 제목은 마가렛의 노래로 정해졌습니다. 이 제목은 존이 마가렛을 위해 작곡했던 노래 제목이자 그들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상징하는 제목이었습니다. 마가렛의 노래는 출간되자마자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가렛과 존의 사랑 이야기에 감동했고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영화로도 제작되어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엄마, 당신의 사랑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어요. 당신은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요. 사라는 영화 시사회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당신의 사랑은 영원히 기억될 거예요. 당신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어머니세요. 톰이 어머니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마가렛의 노래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를 넘어 삶의 지혜와 용기, 그리고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전달하는 메시지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마가렛과 존의 사랑은 비록 이 세상에서는 끝이 났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남아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과 삶의 가치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더 코너 북스토어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마가렛과 존이 사진, 그리고 존이 사용하던 낡은 기타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더 코너 북스토어를 찾는 사람들은 그곳에 깃든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추억하며 잔잔한 감동을 느끼곤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커플이 더 코너 북스토어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우연히 마가렛과 존의 사진을 보게 되었고 그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누구예요? 여자가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북카페에 얽힌 전설적인 러브스토리의 주인공들이래. 마가렛과 존이라는 분들인데 아주 특별한 사랑을 하셨다고 해.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정말요?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하네요. 여자가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마가렛의 노래책을 건네주었습니다. 이 책을 읽어봐. 그들의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어. 정말 감동적이야. 남자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꼭 읽어볼게요. 여자가 설레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젊은 커플은 더 코너 북스토어 한쪽에 자리를 잡고 마가렛의 노래를 함께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마가렛과 존의 사랑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책을 읽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네요. 나도 이런 사랑을 하고 싶어요. 여자가 책을 덮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나도 그래. 우리도 마가렛과 존처럼 영원히 사랑하자. 남자가 여자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더 코너 북스토어는 젊은 연인들에게 더욱 특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마가렛과 존의 사랑 이야기를 떠올리며 자신들의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리고 마가렛의 노래는 세대를 이어 전해지며 영원한 사랑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고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마가렛과 존의 이야기는 단순한 러브 스토리를 넘어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과 삶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소중한 교훈을 줍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나이와 죽음을 초월한 영원한 사랑의 힘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더 코너 북스토어 한켠에 자리 잡은 낡은 기타와 함께 그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선사하며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